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네, 이론 문제로 좀 출제가 되니까요. 정리해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금과 부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현금과 부족은요, 사실 체크는 해 두시되 이 내용이 지금 배우면 좀 어렵습니다. 회계를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 배우면 좀 어렵거든요. 나중에 결산 이거 다 푸신 다음에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일단 체크만 해보죠. 현금과 부족이 뭐냐면요. 그냥 여기 보세요. 현금이 과하다. 현금이 부족하다. 현금이 많다. 현금이 부족하다가 합쳐진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 금액하고 실제 금고 안에 있는 금액하고 실제 금액하고 밑줄 치지 마세요. 장부상 금액하고 원래 일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업에서는 현금이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기록을 누락하거나 아니면 누가 훔쳐갔거나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현금과 부족이라는 단어는요, 임시적으로 쓰는 단어예요. 여기다 체크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장부상 현금하고 실제 금액하고 맞지 않을 때 쓰는 단어가 되겠어요. 임시적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임시 단어로 일단 썼다가 그리고 원인을 조사합니다. 원인을 조사해서 밝혀진 경우에는 그 계정 과목으로 대체를 하고요. 그냥 들어주시죠. 불일치의 원인 어쩌고저쩌고 12월 31일 날 가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여기다 밑줄 좀 쳐주시고요. 잡손실이라는 단어를 쓰시고요. 과다액은 잡이익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죠? 지금 회계를 처음 배우신 분들은 임시적으로 일단 쓰는 단어구나. 실제 금액하고 실제 있는 금액하고 굳이 옆에다 쓰자면 장부상 금액하고 뭔가 차이가 날 때 일치하지 않을 때 쓰는 임시 단어가 되겠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세요. 지금은 그 다음에 임시 단어라서 어떻게든 원인을 밝혀내야 되는데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을 때에는 잡손실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을 때에는 잡손실 그리고 잡이익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 회계 2급을 배우신 분들이라면 단번에 이해가 될 텐데 안 배우신 분들이라면 지금 그냥 현금과 부족은 요 내용이고 임시 단어구나. 이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되나요? 하면서 할게요. 그냥 이런 단어가 있구나. 현금 과부족. 현금과 부족 아닙니다. 현금 과부족입니다. 여하튼 이렇게만 체크 좀 해주시고요. 나중에 결산할 때 결산이 언제죠? 12월 31일 날 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넘어가세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배우는 게 좋아. 지금보다는 넘어가 주시고 마음 편하게. 자, 당좌 예금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뭘 배웠죠? 현금 및 현금상자산 배웠어요. 만기가 없는 통장이 있었죠? 쓰지 마세요. 만기가 없는 통장 요구불 예금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됐나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보통 예금 통장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당좌 예금 통장이 있었어요. 이 차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여하튼 둘 다 뭐라요? 만기가 없는 통장이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통장이다. 그리고 차이를 설명드리자면 보통 예금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통장이에요. 입금 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입니다. 입금 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고요. 당좌 예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쓰는 통장이에요. 기업에서 쓸 수 있는 통장이거든요. 요거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옆에 보시면 여기 칸이 있나? 여기다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같이 쓰시죠. 자, 일단 보통 예금에 대해서 쓸게요. 보통 예금이라는 통장은요, 입금이 뭐죠? 집어넣는 거. 출금이 뭐죠? 빼는 거. 입금 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통장이에요. 그냥 집어넣어주세요. 빼주세요.
하다못해 카카오 통장이라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입금 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입니다. 끝! 보통 예금은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당좌 예금이 중요합니다. 당좌 예금은요, 기업에서 사용하는 통장이거든요. 처음 들으실 거예요. 당좌 예금. 당좌 예금은요, 수표를 발행합니다. 수표를 발행을 하거든요. 수표를 발행하면 출금이 되는 통장이에요. 일단 쓰시죠. 뭔지 모르겠지만 설명드릴게요.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출금이 되는 통장이에요. 일단 쓰시죠. 여러분들은 기업을 운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기업을 사업하시는 분들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쵸? 예,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혀 모를 수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출금이 되는 통장입니다. 자, 일단 발행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발행. 이 용어도 좀 알아두세요. 발행이 뭐냐면요. 발행. 써주다. 제가 고딩들 너무 강의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발행, 써주다. 수표를 써주게 되면 출금이 돼요. 알아서 돈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어음에 대해서도 배울 거거든요. 쓰지 마세요. 요거는 어음을 발행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어음이라는 각서예요. 이거 각서를 써주다 라는 뜻입니다. 여하튼 발행이라는 표현 좀 알고 계세요. 써주다 라는 뜻입니다. 자, 당좌예금 수표를 써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돈이 빠져나가요. 됐나요? 자, 여기 발행이라는 표현이 여기 또 책에 남아 있네요.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쓰지 말고 일단 보세요. 어떻게 당좌예금 통장이 흘러가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써드리는 거, 지금 뭐 그림 같은 거 막 그려드릴 텐데, 이거 그림은요,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지금 당좌예금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걸 거예요. 이 그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모르셔도 되는데, 수표를 써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돈이 빠져나가는구나. 이 논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자, 일단 보시죠. 쓰지 말고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쓰고 싶으신 분들은 복습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멈춘 다음에 쓰면 되겠죠. 그쵸? 네, 그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당좌예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좌예금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이 흐름이. 근데 이해는 돕기 위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어이구. 자, 당좌예금은요. 여기 한번 그림 좀 그려볼게요. 제가 자, 여기 자, 우리 회사가 있어요. 우리 회사? 여기 우리 회사가 있어요. 자, 회사가 있고요. 자, 여기 거래처가 있어요. 상대방 회사. 자, 화면 보시죠? 화면 보세요. 쓰지 마세요. 쓰지 마. 자, 거래처한테 물건을 구입했대요. 거래처한테 물건 구입했어요. 자, 물건 값이 얼마였냐면 물건 값이 5억이었대요. 어머! 물건 5억짜리 구매했어요. 우리 회사가. 자, 그러면 돈을 줘야 되겠죠? 돈을 줘야 됩니다. 돈 얼마 줘야 되죠? 5억 줘야 됩니다. 그쵸? 당연하죠. 네, 우리 고딩들도 얘기는 해요. 이거는. 자, 5억을 줄 때 어떻게 주면 될까요? 네? 계좌이체하면 되죠. 그쵸? 지금이야 계좌이체하면 되죠. 그쵸?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이체 딱딱딱딱 넣어주면 되겠죠. 그쵸? 근데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요, 계좌이체 하려면요, 은행에 줄 서 있어야 됐어요. 계좌이체 한번 하려면 아침부터 줄 서가지고 막 점심때까지 이렇게 막 기다리고 막 사장님들이 막 녹초가 되고 막 그랬었어요. 기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죠? 사과 박스에다가 10,000원짜리 지폐 한가득씩 해가지고 5억 전달해주면 되겠죠. 예, 그쵸?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예, 사과 박스에다가 전달해주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좋아할 것 같은데요? 5억이다가 막 돈 던지면서 좋아하지는 않고요. 예. 그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받고 싶지 않아요. 이 거래처 사장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결론적으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계좌이체 하려면 은행에 무조건 찾아갔어야 됐어요. 인터넷 뱅킹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갑니다. 됐습니까? 자, 은행 직원한테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줄 서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됐나요? 은행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네, 고객님. 당좌 예금이라는 통장 하나 만들어 주시죠. 네? 당좌 예금 통장을 만드시면요, 이제 은행에 안 찾아와도 돼요. 무슨 말이죠? 당좌 예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저희 은행이 사장님한테 뭘 줄 거냐면 수표를 여러 장 줄 거예요. 수표 해가지고 여러 장 줄 거예요. 수표를 여러 장. 이 수표가 뭐냐면 백지 수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수표를 여러 장 줍니다. 잘 들으세요.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 거래처한테 수표를 써주면 되는데, 자, 수표에다가 백지 수표라고 했죠? 여기다 금액을 써주시면 되는데, 얼마? 5억이라고 해가지고 수표 한 장을 써주면 돼요. 이해됐나요? 지금 수표를 발행해주면, 수표를 써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거래처 사장님은 수표를 받았죠? 종이 쪼가리 하나 받았죠? 네, 그래서 은행에 찾아갑니다. 잘 들으세요. 자, 이 거래처는 수표를 은행에다가, 주변에 있는 은행에다가 제시를 하고요. 잘 보세요. 자, 여기다가 지급하라고 제시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자, 잘 들으세요. 수표를 써주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흐름이 지급을 하라고 하고 당좌 예금 통장에서 돈이 저절로 빠져나갑니다. 당좌 예금 통장에서 저절로 돈이 빠져나갑니다. 지금 이해는 됐나요? 무슨 말이냐면, 수표를 써주게 되면 알아서 통장에서 저절로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럼 앞으로 은행에 올 필요가 없겠죠? 수표를 여러 장 받았으니까 수표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 금액 써주면 되잖아. 수표를 그냥 주면은 알아서 돈이 빠져나가잖아. 이제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옛날에는 이런 방식이었어요. 수표를 써주게 되면 알아서 돈이 빠져나가요. 됐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들 쓰신 거 있죠? 뭐라고 썼어요? 당좌예금? 내가 당좌예금 이렇게 썼잖아요. 당좌예금 뭐라고 돼 있죠? 수표를 발행하면, 무슨 뜻이죠? 수표를 써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절로 돈이 빠져나가요. 출금이 되는 통장이에요. 기업에서 사용하는 통장이에요. 됐어요? 이해는 되셨나요? 그림을 그려드리긴 했지만 그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표를 써주게 되면 알아서 돈이 빠져나가는구나, 요 내용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됐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밑줄 칠 필요는 없어요.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은행과 당좌 거래 약정을 맺습니다. 고객님 통장 하나 만들어 주시죠. 당좌 예금 통장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그럼 제가 수표를 여러 장 드릴 거예요. 수표를 발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수표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수표를 써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좌 예금 인출이 됩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됐어요? 어렵게 써져 있죠? 그림 방금 전에 이해했으면 됐어요. 됐나요? 밑줄 칠 필요는 없겠고요. 방금 전에 그림을 이해했으면 됐어요. 이렇게 썼고요. 됐죠? 그리고 요 내용도 있어요. 당좌 차월. 당좌 차월은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당좌 차월은 뭐냐면요,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마이너스 통장.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잠깐 보시죠. 자, 여기 거래처가 있고요. 여기 회사가 있어요. 자, 은행에 찾아갑니다. 고객님, 당좌예금 통장 하나 만들어 보실래요? 당좌예금 통장을 만드시면 뭘 드립니까? 수표를 여러 장 드릴 거예요. 자, 수표를 써주게 됩니다. 수표 해가지고 얼마? 5억이라고 수표를 써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표를 써주게 되면 지급하라고 제시를 합니다. 이 은행한테. 그럼 어떻게 된다고?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저절로 빠져나간다. 여기까지 했었죠? 지금 자, 잘 들으세요. 수표 5억짜리 수표 써줬으면 얼마가 빠져나가야 돼요? 5억이 빠져나가야 되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당좌예금 통장에 5억이 있어야겠네요. 그쵸?
그러면 5억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자, 근데 잘 들으세요. 통장에 3억밖에 없었대요. 에? 통장에 3억밖에 없었대요. 근데 수표 5억짜리를 써줬대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 5억짜리 수표를 써주게 되면 얼마가 돈이 빠져나가야 돼요? 5억이 빠져나가야 되죠? 3억밖에 없잖아요. 일단 3억을 제시합니다. 3억을 줍니다. 그리고 2억 더 줘야 되겠죠? 2억은 마이너스 2억이라고 통장에 찍혀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이죠? 자, 만약에 2억은 누가 줬을까요? 은행이 이 회사를 대신해 가지고 미리 지급하게 됩니다. 됐나요? 여기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그걸 당좌 차월이라고 합니다. 당좌 차월. 이해는 되셨나? 지금 그냥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당좌 차월이라는 것은요, 은행과 당좌 차월 계약을 맺고서 예금의 잔액, 아까 얼마였죠? 5억이었죠? 초과해가지고 한도에까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3억만 집어넣었으면 3억을 초과해가지고 3억이구나. 3억을 초과해서 한도에까지 발생할 수가 있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줄줄이 너무 깊게 파고들지 마세요.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안 만들면요, 뭐가 발생하냐면 아까 전에 부도라는 게 발생해요. 부도라는 표현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부도. 회사가 돈이 없는 거예요. 부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게 됩니다. 됐나요? 네, 이 정도. 자,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34페이지 가주시고요. 4번 보시면 단기 예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험에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쪽 부분은. 그래도 굳이 설명드리자면 만기가 요거는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얘기해요. 안 하셔도 돼요. 여기는 만기가 1년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쌤, 아까 그거 뭐였죠? 만기가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만기가 있긴 있는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거 뭐라고 했죠? 현금성 자산. 현금과 같이 보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요거는 만기가 1년짜리인 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양도성 예금 증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거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표현들 하지 마시고요. 여하튼 단기 통장이라고 합니다.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요 부분은 시험에서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됐나요? 자, 오늘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사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했고요. 우리 당좌 예금에 대해서 봤어요. 수표를 발행하면 출금이 되는 통장. 됐어요?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따가 장부 기록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보통 예금은 입금 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입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내일 배울 부분인데요. 단기 매매 증권 미리 좀 체크 좀 해주세요. 단기 매매 증권. 자, 이쪽 부분은 내일부터 집중적으로 볼 건데요. 이 단기 매매 증권이 어디까지 있냐면 35페이지까지 있어요. 6번 매출 채권 보이시죠? 그 위까지가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내일부터 요거를 진행하게 되면요. 1교시, 2교시, 거의 3교시 내내 해야 돼요. 단기 매매 증권이 진짜 어렵거든요. 좀 1급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들 하세요. 그래서 오늘 조금 살짝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바로 시작하게 되면 그거 좀 오래 걸리거든요. 미치겠다. 거의 프로그램도 거의 못 만져요. 그럴 정도로 되게 깊은 내용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살짝만 좀 할게요. 하겠습니다. 그래요. 해볼게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은요, 오늘 그냥 쓰시면 돼요. 이런 게 있구나. 단기 매매 증권. 자, 단기 매매 증권은요, 여기다 밑줄 좀 쳐주세요.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이라고 돼 있는데 위에다가 쓰세요. 주식이다. 유가증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주식이다. 주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식을 단타 목적으로 구매했으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단어를 쓰는구나. 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유가증권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자면 가치가 있을 가치가 있는 종이 쪼가리예요. 옛날에는 주식이요 종이로 되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 지금은 HTMS 하여튼 그 주식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식을 사고 팔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주식을 종이로 줬어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종이 쪼가리라고 옛날에 얘기했었어요. 한번 해볼까? 실물 주식 하면 나올 텐데 요즘엔 주식 진짜 안 보죠? 이게 주식이었어요. 옛날엔. 한국전력공사 주식, 이게 주식이었어요. 이렇게 옛날엔 줬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권 해가지고 이렇게 주식을 가치가 있는 종이 쪼가리라고 해가지고 유가증권이라고 했습니다. 대한해운 주식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주식을 많이 못 보죠. 여기 삼성전자 주식도 있네.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엔 주식을 못 보고요. 안 보이는 그 주식을 사고 팔고 있죠. 그쵸? 예. 여하튼 유가증권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다가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배울 부분이긴 한데 자, 단기 매매 증권 한번 써보시죠.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은 단타 목적으로 단기 시세 차익 좀 쓸 겁니다. 목적으로 네, 주식을 구매했을 때 쓰는 단어가 되겠어요. 정리를 하자면 단타 목적입니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런 분들 계시죠? 주식 난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단어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잠깐 단어 3개를 쓸 건데요. 자, 여기 중간엔 좀 비워두세요. 여기 중간에도 뭔가 쓸 거예요. 여기 중간에 자, 3번째 단어입니다.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만기 보유 증권. 중간에 좀 비워두세요. 여기다가 뭔가 써야 되는데 만기 보유 증권 딱 단어만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다.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다. 이걸 뭐라고 써요?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단어 써요. 나는 끝까지 보유하겠어. 이런 마음이라면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식 단기 매매 증권이구나. 아닙니다. 주식도요. 단타 목적인지 장기 투자 목적인지 여하튼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자, 그리고 중간에 좀 비워놨죠. 샀다 팔았다 단기 매매 증권 끝까지 보유하겠어. 만기 보유 증권. 중간은 뭘까요? 장기 투자하겠어. 이게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매도 가능 증권. 이거는 뭐냐면 삼성전자 한 10년 보유할 거예요. 장기 투자할 거예요. 장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주식을 구매했을 때 이거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주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군요.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군요. 단어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샀다 팔았다 단타 목적이라면 단기 매매 증권. 장기 투자 목적 10년 20년 보유할 거야. 매도 가능 증권 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쌤, 이상합니다. 제가 주식 투자해서 아는데요. 주식은 만기라는 게 없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주식은 만기라는 게 없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지만 주식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주식은요, 딱 2가지로 분류할 수밖에 없어요.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쌤, 그럼 만기 보유 증권은 뭐죠? 만기 보유 증권은요, 만기가 있는 것들 중에서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거든요. 이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주식은 여하튼 2가지밖에 없구나. 일단 여하튼 목적, 3가지 목적 일단 쓰십시오. 단타 목적이라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끝까지 보유할 목적이라면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장기 투자 목적이라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34페이지 내용이 뭐예요? 단타 목적,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에요. 쌤, 매도 가능 증권하고 만기 보유 증권은 어디 있습니까? 좀 뒷페이지에 있어요. 1년 이내에 현금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책 뒤쪽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여하튼 나중에 할 것이다. 그래서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회계 2급만 배우신 분들이라면 단기 매매 증권 위주로 나왔을 거예요. 아마 회계 2급이요. 근데 회계 1급은 단기 매매 증권 당연히 알고 있지. 이제 매도 가능 증권도 나올 거야. 해가지고 비교하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만기 보유 증권도 나옵니다. 여하튼 나오는 거 다 써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살짝만 보세요. 아, 이런 식으로 내일 배울 거구나. 한번 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 단타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입니다. 단타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이고요. 매수 주문이 처리되었습니다. 샀다! 매도 주문이 처리되었습니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아, 주식 투자 해보신 분들은 알죠? 네. 단기 매매 증권의 회계 처리는 취득했을 때 체크 좀 해주시고요. 단타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했을 때는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장부 기록하고요. 그리고 보유할 때 주식 보유하신 분들은 배당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배당금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장부 기록해준다. 이런 게 나와 있고요. 오늘 다 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요. 이거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12월 31일 날 평가할 때 평가에다 체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단타 목적으로 주식을 산 것을 처분했을 때, 팔았을 때 그거에 대한 장부 기록에 대해서 내일 보게 될 것입니다. 뭐 이해는 되셨죠? 아, 그러니까 내일 뭐 할 거냐면 단타 목적으로 주식을 샀는데 주식을 구입할 때 장부 기록 어떻게 하는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이 나오는데 배당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12월 30일 날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리고 주식을 팔았을 때 장부 기록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배울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됐어요? 요거 내일 여기까지 할 거예요. 요것만 해도 시간이 빠듯할 거예요. 왜? 더 한 거 같은데요, 쌤? 아, 이 장부 기록하는 방법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연습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시간이 빠듯해요. 요거, 그러합니다. 이론 문제도 만만치가 않아요. 요즘에. 뭐 어려울 게 있나? 예,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디 할 거냐면요. 장부 기록 연습해 볼 거예요. 페이지 어디 가시냐면 137페이지 가주세요. 오늘 장부 기록 좀 연습할 거고요. 3교시 때 프로그램 입력해 볼 거예요. 됐나요? 네, 137페이지. 좀 뜬금없는 페이지긴 하죠. 네, 137페이지 가주시고요. 장부 기록 중에서 조금 쉬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많이 나가진 않을 거예요. 네, 가겠습니다. 137페이지 분계 연습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분계가 뭐였죠? 장부를 기록하는 방법 우리 배운 적 있죠? 자산의 증가는 왼쪽에,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한 게 있는데 나눠가지고 기록한다. 그걸 분계라고 했습니다. 오늘 장부 기록하는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못 풀고요. 아직 2번 문제도 못 풀어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번 같이 풀 거예요, 여러분들. 자, 3번 문제 같이 풀 건데 한번 그냥 쭉 읽어보세요. 이 내용이 뭐죠? 지금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화요금이 나왔대요. 전화요금을 뭘로 납부했대요?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해는 되시죠? 상황 이해는 될 거예요? 자, 현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장부 기록할 거예요. 왼쪽, 오른쪽 나눠서 같이 해볼게요. 자, 현금이 들어왔으면, 현금은 자산이죠? 현금 자산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현금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재산이 생겨났으면 왼쪽에다 기록합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기억나세요? 자산의 위치가 왼쪽이잖아요.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자산의 감소가 일어나면 반대편인 오른쪽 대변에다가 기록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들어온 건 왼쪽, 나가는 건 오른쪽에다 기록해야 돼요. 됐나요? 자, 현금이 들어왔나요? 빠져나갔나요? 이거는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그럼 현금이 빠져나갔죠? 네, 오른쪽 대변에다가 쓰시죠. 현금 해가지고 같이 쓰세요. 지금 12만 5천 원 오른쪽 대변에다가 기록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나눠서 기록할 겁니다. 이게 이 짝대기가 뭐냐면 이건 왼쪽이다, 이건 오른쪽이다 라는 표시예요.
네, 오른쪽에다가 현금 쓰셔야 되겠습니다. 나갔으니까요.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입니다. 됐나요? 같이 하는 거예요. 첫날은 계속 연습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쓴 거 비용이 발생을 했어요. 아, 전화요금이 나왔구나. 이거 단어를 뭐라고 쓰냐면 통신비라는 단어 씁니다. 통신비 해가지고 얼마? 12만 5천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왼쪽 차변에다가. 비용의 위치는 왼쪽이었죠. 아, 전화요금 이런 것들 통신비라는 단어를 쓰는구나. 이해됐어요? 통신비라는 단어를 좀 외워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복습 강의에 그 2급 뭐 저거 회계라고 해가지고 올려놓은 거 있죠? 거기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해 놨어요. 예, 그 꼭 들어보세요. 자, 전화요금 또 뭐가 있냐면 통신에 대한 지출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다 가지고 있죠? 그쵸? 21세기인데 핸드폰 가지고 계시고 또 뭐가 있을까? 인터넷 요금 이런 것들 여러분들 쓰지 말고 느껴보세요. 인터넷 요금도 통신비라는 단어 씁니다. 통신에 대한 지출 됐나요? 자, 전화하고 인터넷이 없었을 때에는 어떤 걸로 전달했나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지? 옛날에는 편지 봉투 붙였어요. 우편요금. 아, 이런 것들 통신비구나 라고 느끼시면 돼요.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우편요금 이런 것들을 뭐라고 쓴다? 통신비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통신비. 아, 통신에 대한 지출이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어요. 네, 정답은 요겁니다. 자, 그리고 이따가 프로그램에 입력할 거예요. 왼쪽 차변에 통신비, 오른쪽 대변에 현금 쓰시면 3점을 획득하실 수 있어요. 요거 연습해야 되겠다. 자, 4번 문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4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는 부분만 일단 장부 기록 좀 해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10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이 들어왔어요. 현금이 들어왔어요.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갔다. 현금이 빠져나갑니다. 오른쪽에다 쓰셔야 됩니다. 현금 들어왔으면 왼쪽에다 쓰는 거예요. 빠져나갔으니까 오른쪽에다 쓰시면 되겠어요. 현금 얼마가 빠져나갔죠? 10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오른쪽 대변에다가 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쓴 거 비용이 발생했어요. 비용의 위치는 왼쪽이고요. 이건 통신비예요? 아니죠. 그런 느낌이 아니죠. 보험에 대한 지출이에요. 이거 단어 이름 뭐라고 쓰냐면 말 그대로 보험료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보험료 쓰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보험료 100만원이 왼쪽 차변에 오고요. 오른쪽 대변에 현금 100만원 쓰시면 되겠어요. 아, 단어들 이제 좀 외워줘야 되겠구나. 2급 단어예요. 사실상. 네. 2급 제가 영상 올린 거 한번 보고 오세요. 짧아요. 되게. 됐나요? 5번 문제는 못 풉니다. 안 풀 거예요. 자, 6번 문제 풀어볼 거예요. 6번. 일단 내용 좀 살펴보시고요. 쓰실 수 있는 것만 써보세요. 됐나요? 자, 관리부에서 사용할 차와 음료수 3만원을 인근 대성 할인마트에서 구입을 했대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는 왼쪽에다 쓰고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에다 씁니다. 현금이 들어왔나요? 빠져나갔나요? 빠져나가세요. 현금 오른쪽에다 쓰시면 되겠네요. 현금 3만원 해가지고 오른쪽 대변에다가 쓰시면 되겠어요. 자, 회사 입장에서 쓴 거 비용이 발생을 했어요. 아, 통시에 대한 지출인가? 그건 좀 보험인가?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관리부에서 사용할 음료수, 직원을 위해서 쓴 거죠. 직원들을 위해서 복리후생 목적으로 쓴 겁니다. 네, 이거는 단어 이름 복리후생비라는 단어 써요. 복리후생비 3만원. 자,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지출했다. 복리후생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복리후생비.
여러분들 복리후생이라고 아세요? 그 뭐냐, 채용 사이트 가시면 복리후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리후생 해가지고 뭐 휴가를 몇 번 주겠다, 상여금 얼마 주겠다, 막 이런 직원들을 위한 지출입니다. 복리후생. 복리후생비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지출했을 때에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으쌰, 네, 복지를 위한 지출을 복리후생비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구나. 쌤, 7번은요? 7번은 오늘 못 풀어요. 법인카드. 카드는 아직 좀 그래요. 자, 8번 문제입니다. 8번. 요거 하고 실 거예요. 요거 하고 실 거예요. 네. 자, 쓰실 수 있는 게 뭐죠? 자, 당사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자, 미리 말씀드리죠. 당사라는 표현이 자주 나올 겁니다. 시험에서. 당사는 뭐냐면 우리 회사입니다. 당사. 자, 우리 회사가 속한 어쩌고저쩌고 협회가 있대요. 아, 협회에 가입했으니까 협회비를 내야 되는구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이 빠져나갑니다. 얼마가? 20만 원이 빠져나가네요. 빠져나간 건 오른쪽, 왼쪽 차변이죠. 오른쪽 대변이고요. 오른쪽 대변이에요. 그래서 고딩들 제가 가르칠 때 어떻게 하냐면, 들어오는 건 왼쪽이다. 왼쪽에서 먹고 오른쪽으로 싼다. 오른쪽 대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고딩들을 가르쳐요. 네, 그래요. 들어온 거 왼쪽이요, 나가는 거 오른쪽이고, 나갔어요, 현금 오른쪽에다 쓰셔야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왼쪽 차변에다가 뭔가 써야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 지출이죠. 비용이 발생했어요. 통신비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보험도 아닌 것 같고요.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쓴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그쵸? 이런 걸 뭐라고 쓰냐면 세금과 뭐라는 거요? 세금과 공과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금과 공과 20만 원. 공과예요. 공과. 세금은 알죠? 세금 내는 거. 공과는 뭘까요? 공과금. 공과금이 뭐냐면 매 달마다 내는 것들. 그런 걸 공과금이라고 해요. 협회비 같은 것들은 매 달마다 이제 협회비 같은 거 내잖아요. 공과금의 성격에 속해요. 공과라고 합니다. 세금과 공과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이런 단어들이 있구나.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 본사의 홍보팀 새로 출시한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게재했고요. 금액 50만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현금이 들어왔네요? 빠져나갔네요? 네, 오른쪽으로 쌉니다. 네, 현금이 빠져나갔습니다. 50만원 오른쪽 대변에다가 쓰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쉬운 분계들 좀 하고 있어요. 장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현금 나가는 것만 하고 있어요. 네, 들어온 건 왼쪽에다 집어줘야 됩니다. 네. 자, 이거 회사 입장에서 쓴 거 비용의 발생인데 세금이라고도 하기 좀 그래요. 이건 뭐냐면 광고를 위한 지출입니다. 광고 선전비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광고 선전비 50만원. 네, 기억 좀 해주시고요. 광고를 위한 지출이다. 광고 선전비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쌤, 이거 1급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2급이에요,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2급. 네, 2급에서 하는 내용인데. 되나요? 요거 하고 쉴게요. 10번 문제 하고, 쉬도록 할게요. 10번 문제입니다. 본사 게시판에 부착할, 본사 전경을 담은 대형 사진을 현상하고. 이 뭔 뜻이야? 현상? 이 사진, 저거 뽑아내는 거죠? 우리 고딩들이 모르더라고. 현상이 뭔지. 현상금인가? 막 이러고 있고. 대금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이 빠져나갑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현금 40만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회사 입장에서 쓴 거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인데, 이걸 뭐라고 쓰냐면요, 사진을 인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뭐라고 쓰냐면 도서 인쇄비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도서 인쇄비. 쌤, 이거 책 아닌데요? 인쇄에 대한 지출이에요. 사진 뽑아내는 거. 도서 인쇄비. 책 구매했을 때, 아니면은 명함 같은 거, 명함 아시죠? 명함 같은 거 인쇄했을 때, 요거 사진 같은 거 이렇게 현상했을 때 도서 인쇄비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적에 따라서 단어 이름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까 주식처럼요. 지금은 쉬운 단어들, 좀 2급 단어들 봤고요. 제가 올려드린 거 그 단어에 대해서 있을 거예요. 그 기본적인 단어들 한번 쭉 보고 오세요. 네. 그러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됐나요? 자, 3교시는 뭐 할 것이냐면 프로그램 돌려볼 것이에요. 프로그램에다가 방금 전에 장부 입력한 거, 장부 기록한 거 있죠? 이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잠깐 쉬겠습니다.